시나리오에 열중하다 보니 자기가 만드는 게 영화인 줄 몰랐나 봅니다. 신비한 동물들과 그린데랄드의 범죄 리뷰입니다. 아우, 제목 좀 짧게 좀. No, we're going somewhere. Jeez. 전작에서 그린데랄드는 뉴트 스캐맨더에 의해 미국 마법부에 붙잡히게 되는데요. 그를 이송하던 도중 역시나 그는 기지를 발휘해 탈출하여 자신의 세력을 불리기 시작하는데요. 덤블도어는 그를 막기 위해 뉴트에게 다시 한번 도움을 요청하고 또 마법부는 마법부 나름대로 내부에서 갈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또 그 와중에 크레덴스는 자신의 출생의 비밀을 밝히기 위해 길을 떠나는데 복잡한 사건들과 복잡한 주인공들이 서로 얽히고 설켜서 도대체가 무슨 얘기인지를 알아들을 수가 없는 해리포터의 프리퀄이자 스피노프인 판타지 영화입니다. 제2회 대한민국 망장영화제의 후원이 시작됐습니다. 크라우드 티켓이라는 사이트를 검색하셔서 들어가시면 그 메인에 빛 좋은 개살구 영화상 펀딩이 보이실 건데요. 그곳에서 티켓을 구매하시거나 망장영화제 기념 한정판 굿즈를 구매하실 수도 있고, 영화제 관람이 어려우시다면 티켓을 0으로 바꾸시고 후원만도 해주실 수 있습니다. 2019년 1월 첫째 주에 열리는 제2회 대한민국 망장영화제 빛 좋은 개살구 영화상에 많은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같이 영화 보는 남자 엉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리뷰해드릴 영화는 신비한 동물 사전과 신비한 동물들과 그린델왈드의 범죄입니다. 이 영화는 해리포터 시리즈의 두 번째 스피노프 영화이자 해리포터의 과거를 다루고 있는 프리퀄 영화이기도 한데요. 원래 전작의 원작이었던 신비한 동물 사전이라고 하는 책은 있지만 말 그대로 사전일 뿐이고, 사실 이 영화 시리즈 자체가 바로 오리지널이죠. 그리고 이 영화의 시나리오도 조앤 케이 롤링 작가가 직접 썼습니다. 왜 그랬어요? 왜 직접 쓰신 거예요? 이 영화는 영화 시나리오의 문법을 전혀 모르는 작가의 욕심만 아주 가득가득 찬 정말 안 좋은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는 영화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일단 이 영화의 단점, 많은 캐릭터가 등장을 하고 있고 모두가 주인공이고 각자 다른 사건이 진행되고 그 어느 이야기도 집중이 안 되고 굉장히 산만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화를 보고 나오면 주인공들의 사연이나 대사가 기억나는 게 아니라 화려한 CG들로 만들어진 마법 효과 장면들만 기억이 납니다. 그렇지 않아요? 왜 그 장면들만 기억이 나는지는 이따가 좀 더 설명을 할게요. 신동사 1편이 그럭저럭 성공을 하면서 해리포터 프리퀄 세계관을 확장하기로 작정을 했죠. 그리고 그 작정이 정말 제대로 들어가 있는 영화인데요. 갑자기 튀어나온 캐릭터들의 사연이 중심이 돼서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데 우린 도대체가 얘네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뭐 각각의 사연이 있긴 하지만 왜 그런 목적을 가지고 그런 행동들을 하는지를 잘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 영화의 진짜 주인공인 뉴트 스캐맨더는 자기 사연이랄 게 아예 없습니다. 그냥 어떤 상황들을 관객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목격자, 관찰자 역할만 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럼 이렇게 다양한 주인공들까지 나오고 다양한 이야기와 다양한 무대가 나오는 영화는 시나리오로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아닙니다. 이런 형식의 시나리오를 굉장히 잘 쓰시는 분들이 계세요. 누구냐면 바로 코엔 형제입니다. 코엔 형제의 영화들을 보면 정말 많은 주인공들이 나오고 정말 다양한 에피소드가 나오고 정말 다양한 무대들이 등장을 하지만 하나도 안 복잡해요. 각각의 사연 하나하나가 너무 재밌고 주인공인 줄 알았던 사람이 갑자기 죽기도 하고 주인공이 아닐 줄 알았는데 주인공이 되기도 하지만 거부감이 들지 않죠. 그만큼 주인공들의 동기나 목적 그리고 거기에 덧대어서 그 캐릭터들의 매력까지 굉장히 강화되고 있거든요. 뭐 그런 장점들은 파고,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뭐 인사이드 르윈, 그리고 최근작이었던 카우보이의 노래까지도 그렇습니다. 자, 이 영화의 또 하나의 단점은 너무 많은 욕심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주인공들의 이야기보다는 이 세계관을 설정하기 위해, 설계하기 위해 너무나도 많은 떡밥들이 난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게 저런 거구나, 저게 저런 소재구나가 아니라 야, 저건 갑자기 뭐 왜 튀어나왔어? 야, 저거 그 예전 소설에 있던 설정이야? 이런 생각이 들면서 영화 자체에 집중이 깨진다라는 거예요. 반찬이 한 100가지가 나오는 식당을 갔는데 상차림만 1시간 반을 해놓고선 본 요리는 자 다음에 오시면 해드릴게요.
아, 세상에 그런 식당이 어딨어요. 반찬만 먹고 가는 식당이. 자, 이렇게 이야기가 너무 산만하고 집중이 안 되다 보니까 정말 고생하고 있는 건 이 영화의 감독이에요. 이 영화는 각 장면의 연출들은 굉장히 밀도 있게 찍혀 있습니다. 특히 이 영화의 오프닝에서 그린델왈드의 탈출 시퀀스는 정말 매력적이에요. 시나리오로는 몇 줄 안 써 있을 것 같은데 감독의 역량으로 그 맛을 되게 잘 살려놨습니다. 그래서 마법사들이 범죄를 저지르면 오, 저런 모습이겠구나, 그런 매력을 물씬 느낄 수 있는 아주 기대되는 오프닝이었죠. 뭐 뒷부분은 그렇지는 못했지만 그 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무대들이 나오는데 그 어느 무대 하나 대충 만들지 않고 볼거리면 볼거리, 뭐 주인공들의 감정선이면 감정선 굉장히 잘 따라서 맞춰서 연출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최대한 할 수 있는 대로 마법 효과들은 굉장히 화려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어떤 해리포터 시리즈보다 더 화려하게, 더 요란하게, 더 크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왜냐? 그렇게 해야 지루한 이야기를 조금이라도 커버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배우들 역시 굉장히 연기가 좋습니다. 왜? 전부 다 주인공이니까. 누가 누구를 받쳐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마치 15인조 아이돌 그룹이 나왔는데 15명이 전부 다 리드싱어야. 캐릭터 중에서는 덤블도어가 가장 매력적으로 등장을 했는데요. 굉장히 쿨하고 멋있고 듬직하기까지 하죠. 왜 저분을 메인으로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만큼 뭐 영화 제목을 덤블도어 대 그린델왈드라고 해도 될 만큼 매력적이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양 캐릭터가 서로 대척점을 이루는 이야기다 보니까 언뜻 보면 엑스맨. 자, 제목 얘기가 나왔죠? 그린델왈드의 범죄. 아, 참 제목도 어려워. 그린델왈드의 범죄라고는 했는데 대체 무슨 범죄를 얘기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린델왈드보다 다른 주인공들의 범죄가 더 많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취향의 차이 문제이긴 하지만 영화에 나오는 여러 소재들이 너무 유치해요. 뭐 기억상실, 부모의 정체, 자식의 정체, 연인들의 사소한 갈등. 이게 뭐 판타지라서, 아니면은 작가님이 한국 드라마를 판타지로 생각해서, 심지어 유머도 별로 그렇게 장르와 설정은 판타지여도 그 세계에서 하는 주인공들의 행동이 현실적이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영화는 흥미로운 세계를 놔두고 흥미롭지 않은 이야기와 흥미롭지 않은 캐릭터들로 쓸데없이 시간만 낭비하고만 영화입니다. 물론 수많은 떡밥들을 뿌려놨기 때문에 이제 팬들은 열심히 떡밥 회수하고 이건 이거다, 저건 저거다, 뭐 앞으로 이런 내용이 나온다, 이거는 뭐 사실은 해리포터에서 이랬던 거다, 저랬던 거다, 뭐 분석하고 여러 가지 팬 이론들을 만들고 뭐 그러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에게는 그냥 지루한 영화예요. 해리포터 시리즈 같은 경우는 해리포터를 내가 안 보더라도, 그리고 전작들을 안 봤어도 한 편 한 편 흥미롭게 볼 수 있는 영화였거든요. 진짜로 롤링 작가님이 이 시리즈에 애정이 있으시다면 시나리오 공부를 좀 더 하시거나 다른 작가에게 믿고 맡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작자로만 계셔도 영화를 충분히 컨트롤 하실 수 있어요. 영화나 만화, 뭐 소설, 웹툰, 연극, 뮤지컬, 사실 전부 문법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 매체에 맞는 문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 영화는 롤링 작가가 영화적인 문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혹은 문법에 변화를 주었지만 관객들을 흥미롭게 하는 방식에는 아직도 미숙하다라고 밖에는 결론을 내릴 수가 없는 굉장히 안타까운 영화였고, 영화 시나리오 작가로서의 미천이 드러나는 조금 아쉬운, 뭐 많이 아쉬운 영화였습니다. 자, 이 영화도 마찬가지로 저희 엉쥐 구독자분들의 댓글을 받아봤는데요. 그거 한번 같이 읽어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그곳에서 기다릴게님은 롤링 여사가 한국 드라마 광팬이었을 줄은 몰랐네요. 콩가루 집안 뒤바뀐 아기, 심지어 마지막 반전까지 출생의 비밀, 사랑과 전쟁, 해외 마법사 편 보고 나온 기분이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 관객들에게는 그만큼 익숙한 이야기고 패턴이니까, 근데 그런데도 재미가 없을 수가 있지? 하얀 각설탕님께서는 너무 많은 캐릭터, 너무 복잡한 설정, 너무 넘쳐나는 떡밥, 그에 비해 너무 불친절한 상황 설명, 책으로 먼저 나왔어야 될 영화. 그러니까 영화를 보다 보면 작가님이 소설을 쓰다가 감독님이 저기요 작가님 이거는 영화거든요 해가지고 어거지로 뜯어 말려서 그냥 뭔가 다 중간에 타협해가지고 만든 느낌? 너무 자기 이야기에 심취해 있고 또 그 작가님이 고집까지 세면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병훈나님께서는 우와 화려하다, 우와 귀엽다. 근데 이게 뭔 내용이지? 제 말이요. 영화를 보는 관객들이 전부 다 뭐지? 주미래님께서는 제목을 좀 바꿔야겠어요. 신비한 떡밥들과 그린델왈드의 연설. 동물은 생략이야. 그러니까 영화를 보다 보면 이야기가 3000% 빠지는데 잠깐만 우리 신비한 동물이 저기였지? 동물 몇 마리만 넣읍시다 해가지고 그냥 대충 끼워넣는 느낌도 많이 들었어요. 마법 세계의 포켓몬 어드벤처 같은 걸 보고 싶었는데
너무 해리포터의 역사에만 너무 올인하고 계신 게 아닌지. 차라리 그럴 거면 스타워즈처럼 스피노프는 스피노프대로, 해리포터의 프리퀄은 프리퀄대로 기획하고 만드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았을까. GNOY님께서는 해리포터라는 성을 쌓아놓고 그걸로 젠가를 하는 느낌. 커지긴 하지만 갈수록 부실해지는 스토리. 분명히 해리포터에서 먹을옷을 보고 신기해하던 걸 읽었는데 왜 교수가 학교에서 먹을옷을 입고 강의하는지. 뭐 해리포터 원작 팬들에게는 설정 파괴된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얘기가 들리는데, 뭐 저는 그 정도의 어떤 고증을 따지는 팬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얘기는 과연 이게 조앤 K 롤링 본인이 맞나, 그리고 또 본인이 본인 세계관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맞긴 맞나 라는 의구심까지 들죠. JKY님께서는 동물들의 신비한 매력이라는 셀링 포인트는 사라지고 지루하고 진부한 조연들의 이야기만 남았다. 기존 설정과 충돌하는 녹색 광선 난사, 그중 백미는 어둠의 마법사도 아닌 일반 마법사가 지팡이를 꺼냈다는 이유로 살인 주문을 날리는 오로. 나는 그 오로가 뭐 자경단인 줄 알았어요. 이런 험난한 마법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제이콥에게 마법 지팡이를 쥐어줌으로써 마법사들에게 너도 한 방 나도 한 방의 정신을 가르쳐주자. 이건 뭐 거의 뭐 마법 막장이네요. 구루 K님께서는 황금 나침반 보고 나왔을 때 수준으로 기준을 낮추면 정말 재미있는 영화였어요. 와, 황금 나침반 정말 오랜만에 들어봅니다. 신민님께서는 해리포터 팬이라면 알 수 있는 소소한 재미, 신비한 동물들의 관찰하는 재미를 볼 수 있길 원했다. 이 영화는 수많은 설정 오류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 영화는 약간 스타워즈랑 비슷해. 조지 루카스가 만들고 조지 루카스가 망쳐놓는 것처럼. 장성호님께서는 너무 설명충 영화. 기대했던 화려함과 신기한 동물은 어디 갔나요? 영화관에서 조른 건 참 오랜만. 그러니까 설명을 많이 하더라도 그게 매력적으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아까 얘기했던 뭐 코엔 형제도 그렇고 타란티노 영화도 그렇고 그 설명을 되게 매력적으로 하거든. 좀 배워야 돼요, 롤링 작가님. 이보라밍님께서는 아침 드라마나 사랑과 전쟁이 해외 진출해 영화화된 느낌. 그리고 거기다가 알드먼님께서도 드디어 해외에서도 막장 코드가 해외에서도 지금 슬금슬금 통하나 봅니다. 근데 평가는 좋지 않다는 거. 유상원님께서는 피곤해서 그런가? 졸아서 반은 못 본 것 같네요. 뭐 안 봐도 그렇게 크게 흠이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투호님께서는 이거 지루한 게 내가 피곤해서 그런 게 아니었구나. 그냥 좀 편한 의자에서 낮잠 주무셨다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도널드 트럼프님께서는 영화 제목을 바꿔야 해요. 그린데랄드가 범죄를 저지르기도 전에 끝나거든요. 예를 들면 크레덴스는 누구게 하여튼 동물 보고 싶으면 동물농장 보세요. 야, 우리 집에 있는 동물들을 보는 게 더 낫지. 아유. 귀여워. 어우 귀여워. 김대훈님께서는 중간에 지루하고 난해한 내용만 빼면 눈은 즐거웠던 영화입니다. 감독이 이 시나리오를 보고서 얼마나 고민을 했겠어요. 이 지루한 거 어떻게라도 조금이라도 살려야 될 텐데 해가지고 만든 게 그런 화려한 장면들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제 영화 리뷰에서는 바로 엉찌 구독자 여러분들의 댓글도 같이 받아보고 있으니까 구독 후에 커뮤니티 탭도 확인해 주시는 거 잊지 말아주시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셨다면 구독 버튼도 꼭꼭 눌러주세요. 구독 버튼 옆에 있는 종 버튼 클릭해 놓으시면 누구보다 빨리 엉준의 영상들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전 다음에 더 재밌는 영화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 우리 쪼꼬도 안녕. 쪼꼬도 안녕.